3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박세희 대표와 직접 만나 투자 전략 상의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이 또 급락장이었잖아요. 지금 일주일이 지난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변동성, 그러니까 트럼프 워딩이나 다음 디데이는 다음 주 월요일 같아요. 5일 연장했으니까. 네. 그리고 전번 주 5,900에서 그때가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런 그림이 나올 때가 제일 위험하다 해갖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쌍끌이 매수. 요게 왜 안 먹냐? 아이고. 요거를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 그림을 해갖고 862 콜이 다 휴지될 것 같으니까 아마 저는 한 100포인트 정도 하락 공격을 예측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풋을 한 계약씩 요거 사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이거 챙기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뭐냐? 이걸 한번 보시죠. 네. 이번 3월 18일 날 892에서 800은 다행스럽게 안 깼습니다. 지금 화요일 날은 전 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자마자 말 바꿔갖고 아침 8시 44분이 연장하면서 그냥 야간 시장 급등했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거기서 급등하는 파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 800을 붕괴하는 날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800을. 그러면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상군이 투입되고. 예, 지상군이 투입됐고 지금 휴전 가 안 됐다는 얘기고 뭐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풀어졌던 것들이 다시 공포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는 일까지도 그럼 염두를 800과 890의 중간값 정도가 얼마죠? 800 한 40 여기서 정도? 845나 6입니다. 네. 앞으로는 요 맥점이 올라갔어요. 전에는 825가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845가 저항이 되면서 붕괴하면 이건 또 뭔가 다음 폭탄이 제조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삼성전자가 19만 8천 원을 돌파하나 못 돌파하나. 네. 시가가 고가가 되나 아니나. 이런 걸 제일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는 잘 고점보다 살짝 밀렸지만 잘 버텼고 삼성전자는 많이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00에서 오늘까지 860까지 대반등 줬다가 지금 밀리면서 끝났어요. 그래갖고 오늘 야간 시장하고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내일이 이제 목요일 위클리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이제 우리 일요일이니까 그때 5일 지나면 그러면 월요일 날 위클리까지 이렇게 합치면 변동성이 또 한번 50에서 100이 죽는지 아니면 잘 유지되고 뭔가 잘 이제 휴전 협상을 풀어가면서 뭔가 좀 미국 시장이 지금 기술주가 네. 그나마 지금 모양들이 굉장히 나쁜데 이런 것들의 상승이 나와주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게 다음 주 월요일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수요일, 목, 금 3일간은 어떨까요? 3일간은 저는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떨어지면 근데 밑도 제한이 돼 있고 위도 제한이 돼 있다고 생각. 그걸 삼성전자로 보면 19만 5천 원과 20만 원이 저항. 네. 그 다음에 18만 5천 원과 18만 원은 지지. 이렇게 딱 보면 선물 기준으로는 800만 쌍바닥 주면 겁나진 않는데 800을 깨고 내려가면 전번 3월 9일 저점을 또 한번 공격하는 이런 그러면 유가가 또 110불 넘었다는 얘기고 환율은 1,510원, 20원 갔다는 얘기고 뭐 모든 게 노이즈 되면서 조단이 또 매도에 숏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변동성 에너지가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현금은 40% 들고 있어라. 이번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18만 5천 원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한 3, 40 내가 사고자 하는 수량의 한 3분의 1이나 그 정도는 사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800을 깨고 내려가면 그 800이 코스피 200 선물 기준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 기준은 17만 5천 원, 18만 원 또 보십니다. 거기서는 풀베팅 하시는 자금을 마련해 놓으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금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투자자들한테 지금 제일 권하는 게 인버스 곧 갔다가 그다음에 삼성전자 갔다가 SK하이닉스는 안 하고 싶어요. 지금 SK하이닉스는 호재 뭐 ADR 나오고 그러는데 95만 원과 105만 원 사이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SK하이닉스는 안 하고 삼성전자를 때릴 때 인버스 곱을 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 인버스 곱을 팔면 요게 시소가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20%씩 수익률을 계속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X축, Y축을 갖고 인버스 곧 갔다가 삼성전자 샀다 하면서 시소식으로 이러한 이벤트 워딩 맞출 수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심하면 그 뭔가 자기 상황에 유리하게 의도적인 발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월요일날 급락하고 그 다음날 추가 급락 가능성 공포가 있었는데 바로 급등하는 게 그때 이제 저는 이런 매매가 가장 문제예요. 그 발언하기 전에 이 유가 선물 큰 고래가 매수 풀베팅하는 거를 보고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 패밀리나 내부 정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트럼프 패밀리의 뭐 거의 뭐 리딩방 운영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코스피 전번 시간에 우리가 패시브 박스 전략 그리고 액티브 머니 게임 네. 이게 분명히 구분되는 장이기 때문에 머니 게임을 하실 분들은 종목의 스토리텔링이나 이 여의도 바닥의 선수들의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요. 그거를 초보 투자자들이 못할 테니까 삼성전자 갖고 아니면 시가 상위 종목들 갖고 하단왔을 때 급락대 분할 매수하는 네. 이런 전략만 세워 놓으시면 제가 전번 시간에 90만 원에서 LIG 넥스원이 63만 원, 60만 원 오면 오히려 그런 거 사면 단타 나옵니다. 63만 원 찍고 오늘 72만 원 가나요? 이렇게 또 그걸 이용하신 분들은 또 한 번에 팔 생각하지 마시고요. 72만 원, 75만 원에 반, 80만 원 넘으면 공격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때 다 이렇게 파시면 이 시소를 잘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40%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월요일 같은 급락장이 나왔을 때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하고 또다시 또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풀베팅을 하는 것이 패시브 전략을 이용하는 분들께서는 가능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시가상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시가상이 20개 종목만 샘플링 해갖고 네. 나는 현대차만 단타. 나는 2차 전지의 대표존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홀딩스 이번에 52 최저가 포스코홀딩스가 19만 원 하단 돌아서 사라고 그랬는데 그런 종목들 왔을 때나 매수하고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그렇게 크게 잡지 마십시오. 상단을 뚫는 장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박스 상단 하단을 정해놓고 이 진폭이 몇 프로인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게 20%거든요. 네. 그러면 각각의 시가상위 종목은 어떤 거는 10%밖에 안 되고 어떤 거는 30%까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이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Y축에 삼성전자 넣고 X축에 인버스 곱 넣으면 전번에 230원대 제가 사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보시면 요게 2월 27일 6,300인데 5,900 갔는데도 거의 이 저점이 왔으니까 이건 사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300 넘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파동은 얼마까지 갔냐면 280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70원과 280원대에서는 반을 파시고 또 230원, 40원 또 오면 또 판 걸 다시 사고 300원 넘어가면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 조절을 삼성전자를 귀신같이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18만 5천 원에 산 거 20만 원 넘어가면 팔고 네. 18만 5천 원 샀는데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럼 5천 원 단위당 저는 간단해서 30%잖아요. 30% 더 늘리겠습니다. 18만 원, 17만 5천 원. 그러면 완료하는 거죠. 그럼 인버스 곱은 다 팔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시소식으로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4월, 3월달 CPI 나올 때까지. 네. 이게 전에 한번 4월 15일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이제 investing.com 그쪽에 정확한 날짜가 나왔더라고요.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CPI 그 유가가 연동돼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는 이 변동성이 대충 5천을 갖고 300을 빼봅니다. 그래서 5,100, 5,200은 하단. 5천을 깨는 상황은 아직 안 나와요. 안 봐요. 5천을 깨면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다는 얘기예요. 나스닥이 2만 깨고 공격했다는 얘기고 전쟁은 장기화됐다는 얘기고 물가 못 잡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거의 공포 국면으로 그러면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5 치고 나가고 2년짜리는 4.0 치고 나가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더 한 달 정도 진행되는 과정을 더 볼 생각입니다. 매수도 분할로, 매도도 분할로 하자는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는 18만 5천 원대 진입을 하고 분할 매수로 사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SK하이닉스는 요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 ADR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다라는 분석으로 시장이 좀 오늘은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악재인가요? 아니, 저는 네. 어떤 논리냐면 여의도 증권가 사람들이 다 호재라고 떠들 거예요. 저는 청개구리라서 악재로 칩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를 저는 전번 고점 3월 18일 정확하게 11%와 15% 사이에서 나눠서 사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18만 5천 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19만 8천 원 갔다가 다시 18만 5천 원 여기를 계속 공격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3분의 1, 18만 원 초입은 3분의 1, 17만 15% 빠지면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저는 무려 20% 빠져야만 하겠습니다라고까지 해드렸어요. 이렇게 호재인데 네. 여러분들 ADR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호재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보시죠. 제가 악재로 생각하는 거 SK하이닉스가 요 그룹을 전체로 먹여 살리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최하위 쪽에 있죠. 그리고 거기에 주주가 누구예요? SK스퀘어 근데 몇 프로 갖고 있습니까? 20%요. 20%.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요거를 누가 지배하냐? SK가 지배하고 최태원 회장이 지배. 최태원 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 그럴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심각하게 생각하시냐? 제가 한번 SK그룹을 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게 SK예요. 끝내주죠. 주주 지주사입니다. SK하이닉스는 더 끝내줘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주가로는 최고예요. 근데 이거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러면 SK 최근에 보시면 고 스퀘어 급등하고 이터너스 급등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 SK 스퀘어가 그러니까 요 라인만 급등시키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 SK 스퀘어, SK하이닉스. 요거 딱 아이디어 들어오는 느낌 뭐가 탁 들어오십니까? 최태원 회장이 개인으로 갖고 있는 라인만 가치만 그러니까 어떤 말에서 거버넌스에서 나를 중심으로 연결된 담보 가치를 높여서 작업이 지금까지 해서 급등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미국 손까지 빌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ADR 발행해서 거기서도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죠. SK그룹에서 저는 가장 문제가 SK가 또 요 라인이 제일 문제예요. SK이노베이션, SK화학 에너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수 산단 뭐 지금 이러한 거기에 문제 제가 SK온, SK이노베이션이 분할해서 상장 SK 이 문제가 전쟁과 중국 여기에서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썩어 들어간다. 이거를 문제가 언제 터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본인이 스스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들 보시죠. 이 그래프들 다 비교해 보세요. SK 옆에는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케미칼이에요. 네. 또 SK 바이오팜이에요. SK 2차 전지예요. 그다음에 SKC예요. 다 지금 쫙 SK 그룹주 중에 그 중심 이렇게 같이 그 지주사 있는 거의 5개 종목들이 다 어디예요? 월봉 50주 최저가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문제가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이 또 빨리 끝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SK 하이닉스 그 갖고만 해결될 수가 없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SK 비중이 많은 ETF는 빠져나오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딱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요. 타이거 반도체 탑 10. 네. 거기에 1등이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인가요? 예,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타이거 톱 10 그 ETF 갖고 계신 분은 일단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SK 스퀘어 또 SK 지주 회사까지 상단이 높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군요, 대표님. 아니 이런 생각이 아무리 듭니다. 영업이익이 뭐 이런 생각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요. 늘더라도, 네. ADR이 발행되면 이거와 똑같아요. 테슬라가 스페이스X 상장해서 그 에너지 스페이스X가 뺏어가고 테슬라를 급락시키듯이 나는 외국인이라면 갖다 해서 달러 베이스에 상장되면 에너지를 다 SK ADR 미국에 있는 걸로 다 뽑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본토에 우리 국내에 있는 걸 숏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품인데 롱숏 에너지가 나올 수 이거는 분석의 개념이 아니라 네. 무기를 하나 더 장착시키는 패시브 시장에 그러면서 포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타이거 톱 10의 에너지입니다. 이게 29%예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4%예요. 저는 이게 25% 내려오고 요 바꿀 거로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매매를 하시죠. 그리고 당분간 그 SK 연골고리에 관련된 종목은 이게 진짜 분석대로 가려면 2차 전지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SKC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사봐갖고 이런 게 20-30% 수익이 나야 돼요. 그게 안 나면 뭔가 중국이나 이란 쪽이나 화학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케미칼이나 화학 쪽은 구조조정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선거 전에나 그냥 끌고 갈 것 같은데 선거 끝나고를 제일 위험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85만 원 정도 들어오면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다 영향받습니다. 타이거에 요게 이제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리노고, 원익, IPS, DBI 때 이런 종목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다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아주 이쪽 추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들인가요? 그러니까 패시브 시장에서 네. 이쪽을 그 ETF 자체를 그 외국인들이 숏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 해서 EWI를 쏟치면은 순서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오잖아요. 타이거 톱 10 ETF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현금화시키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런 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위치에 매달 적립식으로 이 반도체를 사세요. 그냥 삼성전자 종목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낫고 이 ETF로는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충 1년 후에 판단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EWI의 편입 비율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요새 엔비디아가 못 가잖아요. 네. 오클로가 자꾸 흘러내리잖아요. 이 부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부장 종목들 위치를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요. 월봉으로 한번 작년도 11월 기준으로 쫙 비교해 보시면 위치가 상당히 제가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DB하이텍을 그 노래 부르면서 샀던 때가 4만 원입니다. 네. 근데 지금 10만 원대 사시려고 그래요. HPSP가 3만 원, 3만 2천 원이었거든요. 지금 가격대 왜 사시려고 그래요? 소부장들이 다 그래요. 지금 뭐 파운더리 팔고 뭐 여러 가지 또 투자할 거다라고 팔지만 작년 11월 기준으로 월봉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또 타이거 톱10의 위치를 보시면 넥라인을 붕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가격이 저는 4월 달 CPI가 트리거가 되는지 그렇게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ADR 이렇게 막 호재 얘기하시는데 그 앞면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새로운 무기가 하나 롱숏에서 장착됐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들이 어떻게 이용할 건가를 한 3개월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미국 시장에 ADR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표님께서는 당분간은 주가 상단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지난주에 나오셔서 코스닥 중소형주 혹은 거버넌스 모멘텀을 이 종목 머니게임 장세라고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앞서서는 이 종목 머니게임 장세에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표현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액티브 펀드가 나오면서 시장의 큰 흐름의 어떤 물줄기를 바꾸는 겁니까? 예,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스타 매니저 생기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 급락하는 걸 사셔야 돼요. 공포를 만들고 투매를 만들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최근에 펄어비스 급락하는 거나 제가 하이브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죠. BTS 뭐 암만 난리치더라도 그거 왜 40만 원대 하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35만 원이나 33만 원대나 오면 하시죠. 지금 보시면 그때 얘기에 가장 결단 내렸던 기준이 뭐냐면 전쟁의 시대 때 무슨 엔터냐. 이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리고 법률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됐다. 저는 이번에 이제 거기 대주주 법률 리스크가 어떻게 되나를 좀 확인 좀 해보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이 액티브의 상황에서는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네. 여기는 팔로우도 맨을 하셔야 되고 매니저들 간의 그 파벌 에너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량으로 줍니다. 현찰로 절대 안 줘요. 물량으로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 주가 관리하는데 대주주나 이 연결해서 물량으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100만 주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100만 주를 물량으로 돈으로 받자. 돈을 받으면 주가 타이밍이 있게 뭐 이렇게 주가를 사서 타이밍만 잡습니다. 그런데 주권 물량으로 딱 받았을 때 주가를 떨어뜨려서 그 물량을 좀 늘려가겠죠. 그때 어떤 이벤트를 사용할까요? 악재를 내는 건가요? 악재가 유도되거나 공포를 만들거나 네. 뭔가 어떤 그러한 때 이렇게 주가를 털어갖고 밑에 잡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 아니면 담보를 잡아요. 그걸 담보를 잡아갖고 여기서 현찰을 가동해갖고 그거 갖고 또 담보 잡고 이런 누적한 이거는 약간 좀 우리가 소위 말하면 큰 세력보다는 약간 자문사나 자산 조그만 자산을 써서 부티크 이런 쪽들이 가끔 가다가 옛날에 그 라드건 사태가 그 사고가 그거였거든요. 사는 거를 구작 관리를 갖고 사서 담보 잡고 또 사고 담보 잡고 사고 담보 잡고 해서 이 눈덩어리 해갖고 주가를 쫙 끌어오는데 여기에 단점은 뭐예요? 주가가 어느 한계에서 나오면 자동으로 반대면에 쫙 나와갖고 급락하는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량을 받기 때문에 이런 급등 종목은 반드시 이게 100%를 갔든 300%를 갔든 500%를 갔든 상승폭의 반 정도를 순식간에 급락시키는 왜냐하면 이게 액티브 펀드나 개별 종목일 때 집중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중소형주니까 내가 편하게 팔 수가 없어요. 그럼 10,000원짜리 3만 원 만들었어요. 15,000원까지 죽이면서 팔아갖고 쫙 평균 단가 이거 팔리는 수량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싹 거고 다시 또 땡겨버립니다. 하나의 예로 네. 전에 한번 그 신세계 INC가 15,000원대 사면 이게 29,000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상승폭의 반을 이거 팔려면은 중소형주기 때문에 급락이 될 거다. 이걸 채턴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채턴다 그럽니다. 이렇게 털어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털리겠죠. 당연히 털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떨어뜨렸다 언제까지 올릴지는 매니저 외에나 그 관련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 외에는 몰라요. 그럼 이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정보가 이렇게 압축돼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 패밀리가 내가 1시간 내에 좋은 얘기 들으니까 미리 사놔. 이런 에너지가 알지 못하는 한 이거 언제 털고 언제 땡길지는 운용자만 안다고요. 이 부분이 액티브 종목 선정의 그 변동성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상한가 랠리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질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질이 좋지 않다는 거는 적자 기업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소형주에 갖다 해서 대장주보다는 주변주. 지금은 이제 통신에서도 뭐 우리너나 뭐 첨단 소재 같은 거를 그냥 스트릿 상한가 만들고 최근에 차 백신 연구소를 제3자가 돌아왔는데 2,300원까지 급락시켰다가 6,000원까지 땡 이런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의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갑자기 급등했다가 1차 파동 급락할 때 두세 번에 나눠서 사시면 그 타이밍을 잡는데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급락하는 종목을 찾아라. 중소형 중에 1차 급등한 다음에 채 터는 느낌이 드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찾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 중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자면 하이브와 펄어비스가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했었잖아요. 이 두 종목도 이제 앞으로는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펄어비스는 선택하자 그러는데 하이브는 아직까지 검찰 리스크 때문에 아직 이 가격대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근데 노려볼래요. 이제는 해도 됩니다. 네. 대신 30만 원과 35만 원 사이를 동그라미 거놓고 이런 얘기 나올 때 살 거예요. 검찰 소환하겠거나 뭐 이런 뉴스에만 이런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면 분명히 채를 털어버릴 겁니다. 그때나 두세 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그때는 악재 이벤트가 나올 때 펄어비스도 가만 보세요. 이게 전문가도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 그러면서 급락. 오늘 또 오른 이유는 검은 사막이 흥행 기대감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네. 저는 변동성이지 실제 수치가 나중에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한 종목은 고점 절대 안 가요. 그러면 이렇게 흔듭니다. 근데 그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 저점 고점이 50%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새 20, 30% 나와도 대단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급등한 걸 따라가서 20, 30%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툼에 나오는 거를 두세 번 평균 닦아 만들어 놓고 20, 30% 내면 반을 저는 팝니다. 그리고 이게 50%까지 가요. 그럼 다 팝니다. 이런 어떤 잣대 기준으로 급등락의 패시브용.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ETF가 편입되어 있거나 패시브용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펀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종목은 이런 매매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버넌스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팔로잉하고 있는 그룹 중에 차바이오 그룹이 있는데요. 정부가 중복 상장을 규제하게 되면서 이 차바이오텍의 차헬스케어 상장 전략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차병영 그룹 관련 주가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차바이오텍의 큰 전략은 변함이 없고요. 네. 대신 차바이오텍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쪽에 설계자가 있다면 여기 차헬스케어를 상장시키는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전략은 뭐냐? 차케어스하고 합병할 전략이 나올 겁니다. 이건 주총에 요 차케어스하고 차헬스케어가 합병하나 보시죠. 그래서 요거가 합치면서 차바이오텍 중복 상장 요거 합치면은 이제 여기 계열의 75% 갖고 있는 게 요 중복 상장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요 합병된 거를 다시 작업 들어가나 한번 볼래요. 요거가 하나 시나리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차케어스가 어떻게 지배 구조가 되어 있나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바이오텍 개인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차광열, 차바이오텍, 차케어스로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차일스케어보다 차일스케어는 이게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을 의료병원 상장시키는 에너지는 이제 이거는 줄기세포나 이게 업황으로만 끌고 가는 장기 전략으로 바꿀 것 같고 아까 얘기한 차케어스가 합병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자산 가치 높이는 게임이 등장하나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계열사 주가 관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최근에 차바이오텍은 여전히 박스 전략이고요. 전번에 23,000원에 산 거 18,000원, 2만원에 다시 하라고 그랬죠. 이번에 24,000원 돌파하면 3만원까지 갈 때 그것도 한번 50% 치고받고 하시고 이번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것도 머니게임 에너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3자로 지분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우호 세력 백기살 하나 끌어들였는데 그날 22,300원까지 투매 나오는 거예요. 그 단가를 넘겼다고 보는 겁니다. 물량해갖고 그때 싸게 넘겼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000원까지 급등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배운 대로 채털 겁니다. 그러면 상승폭이 대충 한 3,500원과 4,000원 정도면 또다시 뒤풀이 파동하면서 이 흐름이 나오는데 이것도 30에서 50 에너지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직까지 전혀 건들지 않은 게 이제 CMG 제약이라고 계열사가 또 있습니다. 요게 또 같이 또 움직임이 나오나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 카카오 헬스케어, 차헬스케어 요 카카오 그룹이 이용되나 한번 또 같이 연계해서 보시죠. 그래서 요새 카카오 그룹도 분주해요. 카카오 게임즈가 제3자 유증하고 막 뭐 이제 이게 다 저는 팔로우 더 맨의 그들만의 리그의 에너지가 자꾸 일을 벌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도 저는 이 팔로우 더 맨 설계자들이 자꾸 관련해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차 헬스케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차바이오텍이 언제쯤 본격적인 랠리가 될 거나는 저는 어느 기준으로 보냐면 그 보험 부분은 하나 손해보험하고 하나 생명 요거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가가 언제 날아가나. 그리고 투자한 기업들 스틱 인베스트먼트, LG, CNS, 차일스케어 이렇게 연결되는 그 같은 비즈니스 툴을 갖고 있는 그 종목들을 군집이 같이 움직일 때 개별로 움직이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갖다 해서 스페이스 X 같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파동이 언제 나오나 이러면 관심 목록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체크하시는 게 이 차 병원의 구조조정 흐름을 판단하시는데 타이밍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은 액티브 바이오 ETF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대표님이 대표라면 운용자라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하셨었잖아요. 저는 저 파두나 전에 얘기했지만 저것도 권력이다. 제가 전번 시간에 나와서 분명히 그거 들어간 거 반토막 된다고까지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릴 내용에 들어있는데 지난주에 액티브 ETF 편입된 종목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파도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은 가치주를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한 주간 흐름이 또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네. 저라면 이 파두나 레인보우보다는 차바이오텍을 집어넣을 텐데 저는 이제 뭐 은퇴자이니까 현역에 제가 젊어갖고 한 40대 그걸 CIO로서 했다면 그걸 반드시 할 텐데 이게 선택되면 제가 예고해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매출단이 이렇고 적자가 이렇게 나는 기업을 선택했다. 이게 성장되기 전에 거래 풀고 그러면서 급등시켜 놓고 이게 전 넘겼다고 보거든요. 파킹 우리 전문 용어로 파킹 시켰다고 표현합니다. 채턴다의 다음 파동이 파킹. 그러면 얘네들은 미쳤다고 받아주냐? 방법 맞습니다. 그거 떨어진 거 맞고 했지. 숏을 걸어버려요. 대차 매매해갖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토막 손해나요. 다른 걸로 플러스 나게끔 만듭니다. 주가는 반토막 났어도 합치면 플러스 나는 이게 이제
그 대차 매매의 무서움이에요. 해지 거래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두는 25,000원과 3만 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5만 원과 50만 원 이렇게 한번 앞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거 하느니 제가 오히려 다산 네트워크스니, 그 다음에 유스홀딩스니, 그 다음에 대림바스니, Y존 같이 될 수 있는 가치 투자자들 그 매출이 5천억에 영업이 500억씩 내는 거, 이게 이제 액티브가 나면 이게 이제 ETF 액티브 펀드에 들어갈 때, 그러면 지금 아까 설정된 액티브에 이런 것들이 갑자기 1%에서 3% 편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제가 전번 시간에서 이제 권력의 이동이 코스닥의 중소형주로 액티브 펀드로 해서 지수는 패시브의 박스장으로 그냥 널뛰기만 할 거고, 네. 이 널뛰기 잘못 맞추면 이제 투자자들이 지쳐갈 겁니다. 간단히 해서 삼성전자 노상 20만 사갖고 언제 분석대로 저거 30만 원 이거 갑니까? 그분들 다 당하시는 거예요. 또 SK하이닉스도 요새는 뭐 외국계 리포트 보면 헐할 만큼 좋게 쓰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왜 지금 거의 뭐 삼성전자는 30조씩 팔아먹고 이렇게 왜 팔겠어요? 그런데 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은 패시브는 롱숏이다. 네. 그러면 숏이 극단화돼 갖고 이제 매도 치거나 공매도 친 애들, 대차 매매 친 애들이 이 정도면 수익을, 그러니까 숏 커버링 하거나 갖다 해서 매수를 바꿀 때 그때 사시면 정확하게 20, 30%씩 수익이 날 겁니다. 이게 박스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에 지금 테마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뭐 이제 스페이스X하고 상단됐더니 이게 난리치는데 이게 다 디프리 파동입니다. 그리고 요새 5G나 이런 쪽이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이 뭘까를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요새 금과 은이 급락하거든요. 그럼 저 그거 파는 사람들이 딴 거로 갈 자금을 마련하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현금화 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나쁘게 보면 그걸 파는 은행이나 은행이라면 사모펀드 투자 잘못한 것만큼 현금화 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겠고요. 나라가 파는 거라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 유가 변동성, 물가 변동성 때문에 현금화 시키는구나, 이렇게 보고. 근데 지금 그쪽에서 일부가 비트코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저께 서클이 급락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그거 20%나 하락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설계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에 50불이 120불 갔잖아요. 이거 한 80불까지만 빼라. 이건 채 털고 그러면서 다음 타자는 비트마인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고요. 그리고 금이, 비트코인이,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1억 4천을 딱 거놉니다. 1억 4천 넘을 때 비트마인이나 그쪽 관련된 종목들, 스트레이트나 그때 정합판을 켜보겠습니다. 그 흐름이 이번 11월 3일 그 중간선거까지 한 게임이 나오나. 대표님, 전쟁 불확실성으로 금이나 은 같은 뭐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쪽에서 현금이 좀 쏟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자금이 가상 자산 중에서도 비트코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야, 안전자산이보다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싱크탱크의 다음 전략이 모든 문제가 할 때 이 재정 부분의 마이너스를 그 비트코인의 에너지 갖고 해결하는 시나리오가 다음 시나리오다라고 보는 거죠. 트럼프 정부의 어떤 다음 정부의 해결책? 그렇죠. 네. 그 싱크탱크들의 생각들, 그 제가 그 뭐 부통령들의 그 브루클린 그 패밀리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트럼프 미디어가 다본 보면 핵 원전 그 시공하는 회사를 M&A했고 거기에 비트코인 연결고리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미디어가 언제 급등하나, 비트마인이 언제 급등하나, 그게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라인이 비트코인 1억 4천 이거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이니까 40%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1억에서 8천대는 이거 망했다, 안 된다, 부정적 시각이 지배해요. 근데 1억 4천 갖다 놓죠. 이제부터 레츠고다 하고 난리 칠 겁니다. 사람 심리가 묘해요. 그렇게 11월 달까지 만드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흘러왔는데 권력의 이동이 이제 코스피 패시브 시장에서 코스닥 쪽으로 중소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2월 26일 코스피 고점 이후로 3월 23일 장중 5,400포인트까지 지수가 한 14%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때 외국인 순매도가 32조 원 가량이 됐었고요. 이 중에 83%가 반도체에 집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앞으로 좋을 거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거냐.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 롱숏에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대표님. 그래서 삼성전자, SK, 특히 삼성전자가 멈춰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한 삼성전자 30조 팔았으니까 이제 팔 만큼 팔았다. 이거 큰 착각이십니다. 네이키드 그 매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근데 대차 거래는 거래 상대방만 있으면 화수분이에요. 내가 삼성전자 때릴 때 갖다 얘기해서 나 받아줄게 하는 에너지가 나오면 계속 그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전에 제가 3월 18일 날 꼭지 쳤을 때 한쪽으로 금융기관과 다 매수, 쌍끌이 매수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수급 상황이요? 네,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 네. 딱 보시죠. 삼성전자 1조 1,000억, SK하이닉스에서 둘 다 합쳐서 1조 5천억을 때렸어요. 근데 거래 상대방의 그 기관이 7,300억, 그 다음에 5,600에서 1조 한 3, 4천억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처,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거 반대도 됩니다. 기관이 때려고 삼성전자, 이러면 롱숏 하면 거래 상대방에 의해서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빼면 올리면서 갇히는 한쪽으로 몰릴 때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장 바닥은 아까 보여진 쌍끌이 조 단위로 매도했을 때가 바닥일 겁니다. 여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뭐 합쳐서 3조 때리고 그 기관도 삼성, SK하이닉스를 2, 3조 때리면서 공포를 떠들 때 이게 쇼카바링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3월 18일과 정반대로 이제 급등 나올 겁니다. 이렇게 떠들 겁니다.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이 대차 거래는 화수분이다. 그러니까 이 롱숏이 전개되는 게 추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전에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란 사태 불확실성이 제거되거나 그거 갖고도 안 돼요. 금리라든지 이런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국은 테슬라, 오클로 기술주가 엔비디아가 올라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MSCI 관찰지수도 편입됐다.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확인이 5월 말이 되냐 안 되냐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3월 말 아닙니까? 그럼 2달 정도는 그냥 패시브는 널뛰기. 그러면 액티브의 종목을 선별하는 갖다 예를 들어서 이제 3월달, 4월달에 어떤 이벤트를 사용할까? 제가 금은 떨어지는 것 같고 아까 비트코인 이벤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은은 이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 마무리되는 하나의 징후일 수도 있어요. 대체자산 이게 그러면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제 히토류 그린란드 그리고 LNG 가스 지금 LNG 가스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건설주가 계속 이런 순환이 나오는 것도 이 중동 지역 진출 가능성 건설. 그러니까 최근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보다는 DLNC가 뭐 탄력이 있게 움직이는 것도 다 그 흐름을 지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거버넌스 전략의 대표 종목으로 하나그룹주를 보고 계신데 앞으로는 하나그룹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집중하고 계신지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제가 25년차 그냥 여의도 말뚝이라 그 집집이 누가 몇 개씩 갖고 있고 심지어는 수저가 이게 죄송하지만 인간관계가 되면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로 또 정보들 이게 안 퍼뜨려요. 갖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의도 집어들려고 그러면 못 얻으실 거예요. 매물이 없나요? 예. 근데 각자 핵심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왜 제가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현대그룹의 장남 주가는 다 매도하시죠. 뭐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하나 관련된 장남 관련된 그럼 이남 삼남 아닙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누누이 몇 번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성모병 옆에 이 공터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들어올 때까지 갤러리아만 추세 매매해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생명이 하나 손해보험, 하나투자증권 요번에 한번 급등했다가 중심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 용산 공작장 부지에 뭐가 들어올 건가? 근데 여기에는 이 타이밍에 끌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새 옛날에는 일본도 안 가지만 제가 틈만 나면 요새 일본 부동산 공부하러 가거든요. 근데 토마스 헤드윅 대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강 건너 보면 이런 건물이 이제 2035년에 보실 겁니다. 여의도에. 여의도에. 네. 대교인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더윅이 설계한 대교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도쿄에 이제 가시면 뭐 긴자나 명품거리보다 여기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자부다이 힐스, 미국의 버버리 힐스. 그러면 이 각각의 아파트가 고가가 더 고가가 되는 그런 에너지. 그러면 내가 여의도래도요. 헤더윅이 진 45평하고 다른 45평은 잘하면 더블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더윅의 시나리오가 삼각을 만드는 것 같아요. 노들섬 프로젝트도 헤더윅이에요. 네. 여의도도 헤더윅이에요. 잠실도 헤더윅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모든 주요 에너지를 헤더윅 설계사가 다 갖고 가요.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이지 않게 그 브랜드를 만든 보이지 않는 큰 그림의 설계자가 분명히 아니 다른 데도 있는데 왜 헤더윅이야. 그게 다 대교인가요? 아파트는 대교고 네. 노들섬의 상징물도 헤더윅이고 잠실 개발도 헤더윅이고 용산 공작창마저도 헤더윅 설계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죠. 그거에 미리 10년 후에 에너지를 공부하실 분은 아까 아자부다 힐 같이 공부해 보시면 대충 10년 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치나 압구정이나 이 에너지가 저는 AI 때문에 밑으로 내려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뚝단지 같은 얘기지만 AI가 앞으로 의사, 변호사, 에이전트의 미래 지도 우리나라 고용률 때문에 부동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망가뜨리고 여의도가 뭡니까? 금융입니다. 10년 금융의 시대의 중심이 여의도고 거기에 이제 전 세계 에너지에 갖다 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거의 제가 세보니까 67개 그 높은 건물들이 들어와요. 거기에 갖다 해서 아파트만 아니라 주상복합이나 용산 공작장이 사무실에 다 전 세계 헤지펀드의 주 사무실들이 다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융의 시대거든요. 그럼 금융이 지배하는 부동산의 가치 이거를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 거기에 하나그룹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그룹이 있고 거기는 백화점과 특히 하나손해보험, 하나투자증권, 하나생명 딱 세 가지가 저는 템버거 되나 볼 생각이에요. 딴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쪽을 한번 그 미래지도의 큰 그림으로는 이쪽을 공부해 보시고 그의 큰 그림의 시각은 일본에 여행 가시면은 아자부다이 힐, 그 버버리 힐 같은 그거를 한번 투어를 가 보시면 그 뭔가 직관이나 촉이 딱 오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몇 번 가서 공부해 보면서 앞으로 용산과 여의도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리고 하나그룹이 그러니까 하나그룹은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불꽃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금융 때문에 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개발을 본인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자본이 해줘요. 저 지하시키고 용산 이게 다 국가 설계에 의한 국가 주도 건설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거기에 핵심 것들을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이게 2032년이나 5년에 딱 맞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쯤에 뭐 다우지수는 한 10,000에서 20,000가 있고 금융주들이 난리 났고 그러면 하나 이쪽 계통의 주가는 우리가 2만 원대 대우조선 인수해갖고 하나 오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것들을 큰 그림 보이시는 분들은 타이거 톱10 지금 수준에서 하지 마시고 이 종목들을 집중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나 네. 이런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질 곳이 여의도와 용산이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하나그룹, 갤러리아, 보험, 생명, 증권 쪽이 유망하다라는 관점이세요. 그리고 금융이죠, 그게. 금융. 예, 금융. 그러니까 금융에 주도하는 인재들이 이제 금융으로 모일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주는 에너지가 더 나올 거니까. 그게 또, 그러니까 물길, 사람길이라고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세로수로 바뀌는 것도 사람의 물길이나 이 돈의 물길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년은 이 용산과 이게 용산도 가만 보시면 동부 이천동과 서부 이천동이면 벌써 달라요.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부동산 공부하다가 그 국방부에서 서부 이천동까지 지금은 이쪽에 건물들을 한번 사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못 사십니다. 이게 다 저는 삼성그룹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잘 연구해 보시면 10년의 부동산 제가 아파트 뭐 시세는 못 맞추겠지만 이 그 큰 정부의 정책과 국가의 그 물줄기의 어떤 흐름이 그러니까 한강을 보면 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산 가치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등극한 또 종목이 삼천당 제약인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랬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니게임 종목이에요. 삼천당 제약 역시 옆으로 가지 마십시오. 옛날에 제가 선수들 종목입니다. 이것도. 네. 선수들 사이에 많이 돌았던 게 15만에서 20만 원대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삼성전 제약이. 지금 얘기를 그때부터 떠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대로 되면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안 되면 이 기업의 담보가치나 신용가치를 바꿔보서 보면 안 빌려줘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머니게임입니다. 그러면 저는 1등에 얼마만큼 며칠간 한 달 정도 유지하나. 오히려 이거 팔아갖고 알테오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네, 알테오젠이 오히려 가치가 이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에코프로비의 알테오젠이 삼성전 제약 위치를 바꿔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흥분해갖고 여의도에서 떠드는 리포트를 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옆에도 가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 보시는 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하나그룹 보시는 게 더 나아요. 네.